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니냐? 꼴 좋다. 결국 더러운 일이나 하며 사니? 전 남편과 상간녀의 재혼 상견례의 날. 청소 카트를 미는 전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전 남편 철민도 질세라 전처의 가슴 주머니를 억지로 벌리더니 빳빳한 5만원권 뭉치를 구겨 넣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이 여자의 주머니 속에 이 호텔 전체를 움직이는 황금색 마스터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잠시 후 그녀가 마스터키를 꺼내드는 순간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시댁 식구들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통쾌한 참교육이 펼쳐집니다. 과연 희희낙낙하던 이 화려한 상견례장은 어떻게 박살이 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 위로 검은 잉크물이 흥건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시커먼 물결이 닿은 곳에는 순백색 미니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해 왔다며 자랑하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디자이너 드레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레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드레스의 주인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사진 좀 찍어달라며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던 여자 상간녀 유라였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드레스? 이거 파리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한 건데. 사실 이 사단이 난 건 서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몰래 현장 점검을 돌던 서진을 보고 유라가 일부러 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바람에 청소 카트에 실려 있던 오물통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라는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냄새나게 왜 옆을 지나가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저 멀리서 두 남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자 서진 인생의 철천지원수들, 전 남편 철민과 전 시어머니 말순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유라야, 괜찮아? 철민은 상황을 묻기도 전에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육중한 힘에 밀려 서진이 휘청거리자 청소 카트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부서질 듯 욱신거렸지만 서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고개를 들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변상을 못할 거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철민이 서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뒤따라온 말순도 혀를 차며 거들더군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니냐? 꼴 좋다. 결국 더러운 일이나 하며 사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청소부, 비수 같은 단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퇴직금까지 다 썼는데도 횡령범으로 몰려 쫓겨났던 그날. 하지만 그 눈물은 오늘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 필요해서 일부러 알짱거리는 거잖아. 천한 버릇 어디 안 가. 철민이 기분 나쁘다는 듯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빳빳한 5만원권 몇 장을 꺼내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서진의 가슴팍에 달린 청소복 주머니를 억지로 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옛다. 이거 주워 먹고 떨어져. 드레스 값은 네가 어떻게든 책임져. 당장 꺼져. 철민의 거친 손가락이 가슴을 찌르는 느낌,
참으로 불쾌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서진의 주머니에 돈을 구겨 넣으며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를 툭툭 치며 그를 향해 싸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재수옴 붙었다. 소금 대신 이거라도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말수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웰컴 드링크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얼음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서진의 얼굴을 향해 잔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구르는 소리가 났지만 서진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흐르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서진의 등 뒤로 철민이 문을 닫아 걸며 짓던 그 비열한 미소. 지금 서진 앞에서 돈을 꽂아 넣으며 짓는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 인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짓밟고 모욕 주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면서 매달리던 5년 전에 약해 빠진 이서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돈 잘 받았어. 근데 이 돈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빚이나 갚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서진의 차분한 대꾸에 기가 찬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뭐야? 보안팀 불러. 당장 경찰에 넘겨. 이 여자 현행범이야. 철민도 콧방귀를 뀌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전화기를 쥐고도 아직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지. 감방 가서 반성 좀 해라. 그들이 경찰을 부르라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낡은 청소복 안주머니에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바로 이 호텔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황금색 마스터키였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서진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버튼을 누르자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 들리나? 지금 로비로 현장 간부 전원 집합시켜. 매뉴얼대로 처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 회장 이서진의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짜 심판이 어떤 건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서늘한 무전소리에 빌런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1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무전기를 들고 병력을 집합시킨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 생각했겠지요. 철민은 코웃음을 치며 서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무전기, 꼴에 어디서 주워온 건 있어가지고 청소 반장이라도 부르냐? 옆에 있던 말순도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거들더군요. 아이고, 꼴값한다 꼴값해. 지가 무슨 형사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얘가. 그들은 서진이 그저 허세를 부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호텔의 VIP 고객이고 서진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비정규직 청소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텔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유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오빠, 경찰 왔나 봐. 일 처리 한번 빠르네. 저 여자 이제 끝났어.
특수손괴제에 영업방해제까지 싹 다 걸어줄게. 철민도 의기양양하게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약혼녀 드레스를 망쳐?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구세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철민은 끝내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는데도 이미 상황은 서진의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량 소리는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추였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돌아가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위압감에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철민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 여자가 제 약혼녀 드레스에 오물을 부었어요. 철민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철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청소 카트 뒤에 서 있는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철민과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투자 파트너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K투자사 대표님 아니야? 철민이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계약 한 줄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물, K투자사 대표였습니다. 철민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허리를 굽히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제 약혼식에 직접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투자사 대표는 철민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귀빈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로비 중앙을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여전히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빌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틈을 타 보안팀장이 은밀하게 서진에게 다가와 귀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입니다. 이동하시죠. 서진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청소 카트를 밀며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철민이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서 도망가네 저거. 보안팀, 범인 도망가요. 철민이 쫓아가려 하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묵직한 가슴팍에 부딪힌 철민이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습니다. 손님, 행사장 입장은 이쪽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말순이 혀를 차며 철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더라. 겁먹고 튄 거야. 어차피 CCTV 돌려서 잡으면 돼.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냄새나게 굴지 말고 우리도 들어가자. 유라도 씩씩거리며 젖은 드레스 자락을 털었습니다. 재수없어 진짜. 오빠 나 옷부터 갈아입을래. 기분 잡쳤어. 그들은 서진이 도망친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빌런들은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VIP 전용 통로가 아닌 일반 행사장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서진이 파놓은 지옥의 불구덩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서진은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청소 카트를 넘겨받은 비서실장이 미리 준비된 깨끗한 수건과 슬리퍼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서진은 오물이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아까 철민이 억지로 쑤셔 넣었던 5만 원권 뭉치를 꺼냈습니다. 꾸깃꾸깃 구겨진 지폐들. 그 돈에는 5년 전 서진이 흘렸던 눈물과 땀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돈 잘 챙겨둬.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과 경제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VIP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희희낙낙하며 걸어가는 철민과 말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전 갓난아기 같던 서진을 길바닥에 내버리고 뒤돌아서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서진이 탄 엘리베이터가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숫자판에 숫자가 올라갈수록 서진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묵은 빚을 청산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향하던 유라는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폼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오빠 나야. 그 아줌마 쫓아냈어. 근데 아까 그 아줌마 카트에 호텔 도면 같은 게 있더라고. 내가 훔쳐볼게. 그거면 우리 경쟁사에서 한 모 챙길 수 있잖아. 유라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었습니다. 철민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모자라 이 호텔의 기밀을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였던 겁니다. 철민은 그것도 모르고 새장가 든다고 좋아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유라는 화장을 고치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호텔 지분도 챙기고 철민의 재산도 챙겨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후 새 드레스로 갈아입은 유라와 턱시도를 다듬은 철민, 그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말순이 로비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오늘의 행사장 다이아몬드 홀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서 있었지만 보안 요원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꺼봐, 엄마. 내가 예약해둔 거야.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라고. 말순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깟 청소부 때문에 기분 망칠 뻔했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 싹 잊혀지겠네. 그들은 개선 행진을 하듯 다이아몬드 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홀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덩그러니 놓인 원형 테이블 하나, 그리고 그 위에는 코스 요리 대신 은색 덮개가 덮인 접시 3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프라이즈 이벤트인가? 철민이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왜 이렇게 썰렁해? 음식은 어디 있고?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배가 고프다며 참지 못하고 자기 앞에 접시 덮개를 덥석 열었습니다. 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뭐라도 먹고 보자. 은색 덮개가 열리며 가벼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냄새 대신 차가운 기계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 붉은색 녹음 램프가 깜빡이고 있는 낡은 녹음기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말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나도 서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 철민과 유라의 얼굴에서도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녹음기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발을 들인 이곳이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처형대라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정막이 감도는 다이아몬드 홀. 은색 덮개 아래 놓인 검은색 녹음기에서는 규칙적인 램프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이 무색하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 들려다 멈칫했습니다. 마치 뱀이라도 만진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더군요. 철민아, 이거 기분 나쁘다. 지배인 불러라. 우리 나가자. 말순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철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지배인,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철민의 고함 소리가 텅 빈 홀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철민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비스가 뭐 이따위야. 컴플레인 걸어야겠어. 나가자, 엄마. 철민이 육중한 양쪽 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그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경찰 도착 전까지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뭐? 증거 훼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비켜. 철민이 악을 썼지만 보안 요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꼴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우리 갇힌 거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떨어뜨릴 뻔했던 녹음기에서 거칠게 끊기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걔 도장 여기 있어요. 횡령 서류에 이거 찍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호텔 먹죠. 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탐욕에 찌든 5년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녹음기 속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똑똑하다. 며느리 내쫓고 그 퇴직금으로 빚 갚으면 딱이겠네. 안 그러냐? 이어지는 말순의 걸걸한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성공한 사업가 철민과 인자한 척하던 말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이거 사실이야? 횡령 조작했다는 거 진짜야? 유라의 물음에 철민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된 거야. 누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라고. 철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앞에 접시 덮개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뭔가 먹을 거라도 찾아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접시 위에도 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종이 뭉치를 확인하는 철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5년 전 그들이 위조했던 이중장부 사본과 서진의 도장이 찍힌 횡령각서 원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불태워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여기에? 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도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 앞에 접시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접시 위에는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 글씨로 K호텔 비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의 호텔 인수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최유라에게 지분 10%와 현금 5억을 지급한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민이 그 내용을 봐버린 뒤였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유라, 너 나를 이용한 거야? 사랑한다며? 결혼하자며? 철민이 으르렁거리며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도 더 이상 내숭을 떨 이유가 없다는 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사랑? 웃기지 마. 오빠 같은 빚쟁이를 누가 좋아해? 주제 파악 좀 해라. 뭐라? 이 꽃뱀 같은 것이.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철민이 유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유라도 지지 않고 핸드백으로 철민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말수는 감히 우리 아들을 때려. 라며 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밝은 빛이 쏟아지자 엉겨붙어 싸우던 세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범죄자 여러분.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조된 기계음이 아닌 너무나 또렷하고 차분한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 내 호텔에서 추하게 굴지 마.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말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서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감이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김서진, 설마 네가? 철민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무대 뒤편을 가리고 있던 붉은 커튼이 양옆으로 젖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조명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 화이트 슈트를 입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을 입은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당당한 자세, 그리고 압도적인 아우라. 그녀는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자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여왕, 이서진이었습니다. 내 호텔에 온 걸 환영해. 너희를 초대하려고 내가 1년을 꼬박 준비했거든.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냥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들 앞에 말입니다. 서진의 등장이 불러온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철민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발밑에서 걸레질이나 하던 여자가 지금은 저 높은 단상 위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진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김서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미쳤어? 여기 청소나 하러 온 주제에. 철민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겠지요.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단상 끄트머리까지 걸어 나와 철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청소원 이서진이라는 초라한 명찰 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 이서진. 그 5글자가 철민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청소? 그래, 청소하러 왔지. 내 호텔에 굴러들어온 쓰레기들을 치우러.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이크에서 울리는 소리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철민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단상 위로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내려와. 당장 안 내려와. 철민이 계단을 밟으려는 순간 무대 양옆 어둠 속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철민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해버렸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회장님 앞이다. 예의를 갖춰라. 경호원의 호통 소리와 함께 철민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철민은 꼼짝없이 바닥에 엎드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거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명만 질러대는 꼴이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말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진의 가슴에 달린 황금 명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니? 네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안 믿기세요, 어머니? 하긴 어머니가 훔쳐간 갯돈 3천만 원으론 어림도 없는 자리죠.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나 가시겠어요? 서진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더 노블레스 호텔 등기부등본과 주식 보유 현황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최대 주주란에는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조작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보이세요? 이 호텔 제 겁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뺏으려다 실패한 그 호텔 말이에요. 빌런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도간의 든쥐 신세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유라는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도망칠 심산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비상구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철민과 말순, 유라는 이제 꼼짝없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너희들의 하객이 아니라 너희 죄를 지켜볼 증인들이니까. 서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빌런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을 선두로 각 부서의 임원들과 간부 직원들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양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일제히 켜지더니 전국 각 지점의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장의 임원들과 화면 속 지점장들까지
도합 500명의 핵심 인력이 서진을 향해 도열했습니다. 그 위압감에 철민과 말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연회장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의 함성과 스피커를 통해 쏟아지는 목소리가 뒤섞여 그 소리에 샹들리에까지 흔들릴 만큼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존경심이 담긴 거대한 권력의 선포였습니다. 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전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거느린 진짜 권력자였다니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을 겁니다. 서진은 직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옆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철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민은 억눌린 채 고개를 들어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철민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철민의 주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작 드레스 한 벌가? 웃기지 마. 이건 너희가 조작해서 횡령한 내 퇴직금과 위자료, 그리고 5년 동안의 이자까지 합친 30억 청구서야. 서진의 목소리가 서슬퍼렇게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와 함께 청구 금액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그가 5년 전 서진을 쫓아내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장부의 원본과 사본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갚으라고? 나 돈 없어. 30억? 어디서 장난이야? 철민이 악을 썼습니다. 서진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손목에 찬 시계, 타고 온 차까지 싹 다 가압류야. 서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철민과 말순 앞에 서류를 내밀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이 시간부로 두 분 명의의 모든 자산 처분이 금지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금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 기겁하며 서류를 낚아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가진 것 하나 마음대로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거칠애가 무용지물이 되자 그들의 초라하고 추악한 본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무릎으로 기어와 서진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10년 넘게 살았잖아.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철민의 비굴한 모습에 서진은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사람을 짓밟던 인간이 이제 와서 정을 운운하다니요. 서진은 철민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장 로비에서 돈을 꽂아 넣던 그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철민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마치 벌레를 떨쳐내듯 말입니다. 아까 내 가슴에 돈 꽂을 때
기억 안 나? 냄새난다며. 치워. 더러운 손. 서진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철민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형사고발장입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훼손. 민사로 끝날 줄 알았으면 오산이에요. 철민은 서류를 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순이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것, 천벌 받을 거야.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대접해? 하지만 말순의 고함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간부들과 화면 속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됐다, 꼴 좋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사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이제 형사고발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고발? 철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돈만 뺏기는 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스파이 아가씨.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유라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유라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돈 30억보다 더 무서운 철창 신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서진의 눈빛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스파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철민 오빠 약혼녀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유라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철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유라가 무슨 죄가 있어? 다 내가 꾸민 일이야. 유라는 아무것도 몰라. 철민은 끝까지 유라를 감싸려 들더군요. 사랑에 눈이 먼 건지 아니면 바보라서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는 건지 참 딱할 노릇이었습니다. 서진은 혀를 차며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유라가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진의 라이벌 호텔인 K호텔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유라는 부사장에게 USB 하나를 건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여기 더 노블레스 호텔 인수 관련 기밀 자료예요. 강철민 그 멍청이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놨더라고요.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유라가 자신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이거면 충분해. 수고했어, 최유라 씨. 지분 10% 약속은 지키지. 부사장이 건넨 돈 봉투를 챙기며 환하게 웃는 유라의 모습.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 너 정말이야? 나를 멍청이라고 했어? 스파이 짓 하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유라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지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그녀는 철민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냐, 이 한심한 작자? 너 같은 무능한 놈을 내가 왜 좋아해? 빚만 잔뜩 있는 주제에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폰만 잡고 다니는 꼴, 내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유라의 본색에 철민은 충격을 받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이것이 하며 달려들었지만
유라는 말순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말순은 아이고 허리야 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너희 모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5년이나 썩은 냄새 나는 너희 비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10% 지분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유라는 악기처럼 소리 지르며 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물어뜯고 싸우는 꼴이라니 참으로 추악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눈짓을 받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서진 측 법무팀이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까지 마친 K호텔 법무팀의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사에서 보내주신 최유라 씨 관련 자료는 잘 확인했습니다. 본사는 최유라 씨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으며 산업기밀 탈취 시도는 최유라 개인의 단독 범행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울러 본사는 최유라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유라가 믿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이자 거대 기업이 그녀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유라 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없었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지 않습니까? 유라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시킨 거라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유라가 발악했지만 증거는 이미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유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그녀에게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유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최유라 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난 억울해. 박철민 저놈도 잡아가라고. 유라는 발악하며 철민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민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박철민 씨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철민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화려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나란히 수갑을 찬 두 사람. 그 모습은 마치 죄수복을 입은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초대받았던 하객들은 이 기막힌 광경을 놓칠세라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재혼식, 산업 스파이 검거 현장 같은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소리쳤지만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띄웠습니다. 대박이다. 저런 쓰레기들이 있다니. 꼴 좋다. 감방에서 평생 썩어라. 전처분이 보살이네. 저걸 참고 살았다니. 축하해. 너희 이제 전국구 스타네. 원하던 대로 유명해져서 좋겠어. 서진의 비아냥에 철민과 유라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잡혀가는 걸 멍하니 보고만 있는 모든 악행의 시작점인 말순이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말순.
아들 철민과 예비 며느리 유라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믿었던 아들도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던 며느리도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제 말순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빗속으로 내쫓을 때만 해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치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서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켜 서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가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나 보다. 말순은 서진의 발목을 붙잡고 눈물을 짜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년이라며 욕을 퍼붓던 입에서 아가 소리가 나오다니 참으로 역겨운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쟤들한테 속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늙은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다 저것들이 시켜서 한 짓이야. 며느리야, 우리 좋았잖아. 한 번만 받아오. 말순은 뻔뻔하게 태세를 전환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좋았다고요? 누가요? 어머니 혼자 좋으셨겠죠.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서진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5년 전 서진이 쫓겨나던 날 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말순은 서진의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꺼져. 재수 없는 것. 그리고는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와 서진의 머리에 뿌려대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민과 통화하는 말순의 음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것 쫓아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다. 얼른 그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해라. 그것 퇴직금 뺏은 걸로 빚 갚고 새 출발하면 된다. 아들을 부추겨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말순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영상을 본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럴 수 있어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영상 속 어머니 표정 좀 보세요. 저게 사람 얼굴인가요? 악기가 따로 없네요. 서진의 말에 말순은 괴로워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낀 반지, 목걸이, 그거 다 제 예물 팔아서 산 거잖아요. 내놔요. 서진은 말순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기겁하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남의 돈 훔쳐서 산 게 어떻게 어머니 거예요? 당장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절도죄로 고소할 겁니다. 서진의 서슬 퍼런 경고에 말순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지를 뺐습니다. 목걸이도 귀걸이도 하나씩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했던 장신구가 사라지자 말순은 그저 초라하고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순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말순 씨,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명의가 이서진 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거 아니었어?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철민이 말순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서진이 결혼 전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산 집이었고 명의도 서진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드님이 몰래 팔아먹으려다 실패해서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회장님 소유입니다. 명도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집까지 뺏기게 생긴 말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 엄동설안에 나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너 진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무한 거 아니냐? 말순의 절규의 서진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무해요? 5년 전 비 오던 날 밤에 저를 쫓아낼 때는 안 너무하셨어요? 그때 제가 갈 데가 있었나요? 돈이 있었나요? 서진은 5년 전 자신이 입었던 낡은 코트를 말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나가세요. 춥거든요. 5년 전 저처럼 똑같이 당해보세요. 그래야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죠. 말수는 낡은 코트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수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빌런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망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이 예고했던 대로 법무팀과 경제팀의 무자비한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의 집과 사무실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민의 으리으리했던 펜트하우스 현관문에는 법원의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고급 가구며 가전제품, 심지어 옷장 속 명품들까지 하나하나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철민의 회사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책상과 컴퓨터에 압류 스티커가 붙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못 받은 채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철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모든 계좌가 법원 명령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철민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계좌는 물론 해외로 빼돌리려던 자금까지 모조리 묶여버린 것입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부여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그는 빈털터리를 넘어 갚을 수도 없는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철민은 유치장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옆 유치장에 갇혀있던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야, 박철민, 너 돈 많다며, 회사 잘 나간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내 인생 책임져. 내 돈 내놔. 시끄러워. 너 때문에 다 망한 거야. 네가 스파이 짓만 안 했어도. 웃기고 있네. 네가 횡령만 안 했어도 안 걸렸어. 철민과 유라는 서로를 탓하며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습니다. 사랑한다던 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서로를 물어뜯는 악기들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추한 광경이었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쫓겨난 말순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서진이 던져준 낡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말순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했던 한복 대신 낡은 코트를 입은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이라도 사 먹으려 했지만 카드를 긁자마자 거절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도 초과예요. 잔액 없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 말순이 억지를 부렸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철민의 카드가 정지되면서 말순의 카드도 함께 정지된 것입니다. 결국 말순은 컵라면 하나도 사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말순은 지하철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운 말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호텔 회장 시어머니야. 우리 며느리가 회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미친 노인 취급을 하며 코를 막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말순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하철역에 설치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해의 기업인 상, 더 노블레스 호텔 이서진 회장 수상. 화면 속 서진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서진의 모습은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말순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을 찼어. 제 발로 복을 찼어. 말순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구박하지 말고 잘해줄 걸, 쫓아내지 말고 붙잡을 걸.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5년 전 서진이 흘렸던 피눈물의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노숙 생활에 지쳐가던 말순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철민 앞에 검은 정장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두 분께 일자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철민과 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며느리밖에 없다며 서진이 용서해 준 거라 생각했겠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내가 가서 사과하면 받아줄 줄 알았어. 말순은 넙죽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호텔 로비도 따뜻한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따라 들어간 곳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호텔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지하 3층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철민이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복을 던져주었습니다. 호텔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두 분이 하실 일은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숙식은 제공되니 열심히 하십시오. 뭐요? 쓰레기를 치우라고요? 말순이 기겁을 했지만 비서실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싫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30억 빚은 평생 갚으셔야 할 겁니다. 갈 곳도 돈도 없는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그들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노블레스 호텔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우뚝 섰습니다. 로비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과 행복한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이라던가요. 호텔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지하 3층 폐기물 처리장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눅눅한 습기, 그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이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생기 없는 눈동자. 바로 1년 전 그토록 거만하게 굴던 말순과 철민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철민아, 거기 족발 뼈 좀 제대로 골라내라. 반장이 보면 또 잔소리한다. 말순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철민은 대꾸할 기운도 없는지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철민이 신경질적으로 말순을 밀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를 끔찍이 챙기던 마마보이였지만 가난과 고통 앞에서는
효심도 바닥난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러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뭐 나왔냐? 손님들이 남긴 거라도 없냐? 뭔 소리야? 남긴 걸 왜 먹어? 직원 식당 가서 먹으면 되잖아. 식권 다 떨어졌잖아. 네가 어제 술 사 먹느라 다 썼으면서. 두 모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작업반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거기 잡담 그만하고 똑바로 서. 회장님 시찰 오신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두 사람은 조건반사적으로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진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으니까요. 철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벽 쪽으로 붙어 섰고 말순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힘 있는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이윽고 어둠을 뚫고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 1년 전 이곳에서 청소복을 입고 무시당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부신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에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민과 말수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작업화와 서진의 반짝이는 구두가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일은 할만합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철민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그럼 됐네요. 적어도 밥값은 하고 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두 사람.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땀 흘려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낮은 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서진이 생각한 진정한 참교육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이 울먹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서진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남남보다 못한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제 자리에서, 두 분은 두 분 자리에서. 서진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일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겨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새 지폐였습니다. 서진은 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철민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서진은 피하지 않고 그의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었습니다. 구겨 넣거나 던지지 않고 아주 반듯하고 정중하게. 팁이에요. 냄새나니까 깨끗이 좀 씻고 다니세요. 내 호텔 물 흐리지 말고. 서진의 마지막 말에 철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1년 전 서진에게 했던 모욕을 품격 있게 되돌려주는 완벽한 되갚음이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 꽂힌 돈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수행원들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빛이 쏟아지는 로비로 향하는 서진의 뒷모습.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의 모습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호텔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서진의 마지막 독백이 흐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밟히지 않기 위해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네요. 서진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 꽂힌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 하나 묻지 않은 빳빳한 새 돈. 그 돈이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서진에게 구겨 던졌던 그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철민아, 그 돈 나 좀 다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말순이 힘없는 손을 뻗으며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돈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철민은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실수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돈은 서진이 베푼 자비이자 그들에게 내린 영원한 굴레였습니다. 매일매일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며 과거의 죄를 씻어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복을 찼어, 복을 찼어. 말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하 깊은 곳에 묻혀 화려한 호텔 위로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한편 다시 밝은 호텔 로비. 서진은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갓 입사한 듯한 신입 청소 직원이 실수로 물통을 엎질렀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렸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나요? 서진은 허리를 굽혀 직원이 놓친 걸레를 집어주었습니다. 직원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엔 매일 물통 엎질러서 혼났는걸요. 서진은 빙그레 웃으며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겨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서진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5년 전 빗속으로 쫓겨나던 초라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왕국을 지켜낸 여왕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가족님들, 오늘 서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서진 씨의 새로운 봄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